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자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자위는 황금기에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안, 연결, 심지어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은 건강한 습관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변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노인의 자위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힘을 주는 이점, 감정적인 도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이 신체적, 정서적 웰빙에 어떻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만약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눌러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가신다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공감이 안 가신다면 제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콘텐츠를 맞춤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주 오해받고 많은 면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쾌락입니다. 이는 민감한 주제지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한 육체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이죠. 자위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단순한 신체적 행위,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자기 탐색의 친밀한 여정이죠. 마음, 몸, 영혼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여러분은 자위를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 바쁜 세상 속에서의 평화의 순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어떤 인생 단계에 있든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위는 복잡한 층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우리는 호르몬 변화 과정을 겪고 쾌감에 대한 민감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합니다. 젊었을 때 느꼈던 강렬함이 예전처럼 밝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저 조용해질 뿐입니다. 더 개인적이게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쾌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주위의 감정적인 풍경은 자주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변화에 대해 취약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득점, 나이가 들어서도 자위는 자기 연민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되찾고 쾌감이 여전히 당신의 일부임을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단순한 건강한 습관을 넘어서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위가 지나치게 되면 감정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모두 필요로 하는 친밀감과 인간관계를 대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위험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위는 적당히 할 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이 보람 있고 치유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대체하거나 더 깊은 감정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거나
자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힘을 주어 것이 이제는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균형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은 즐거움, 연결, 그리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더 깊은 감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위에 의존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을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세계와 다시 연결해 보세요. 균형을 찾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정직, 자기인식, 그리고 약간의 연민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 삶의 부분에 대해 진정으로 필요한 배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은 불가피하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삶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마르옴, 크로움, 이리 쪼쪼, 그라이, 바리고, 궁금해네, 금해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우리의 젊은 에너지와 함께 사라지는 걸까? 진실은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변형됩니다. 더 미묘하고, 더 개인적이며,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것으로요. 황금기를 맞이한 분들에게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불가피한 변화가 찾아오는 건가? 논다, donde si sada, de chas, giesi, yusen, schnelle, 지메임간 지어, 과 브라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치밀한 방법입니다. 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는 감소할 수 있고 성적 욕망이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며 더 조용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탐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위 행위가 사실 나이가 들면서 다시 발견하는 힘찬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젊음과 친밀함과 관련된 압박감과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정해놓은 친밀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쾌락을 유효하고 어떤 나이에서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찾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노년기의 쾌락을 되찾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깊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특히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자위는 생식기 부위로의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요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위축에 저항하게 합니다. 이는 많은 노인이 사용하지 않아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혜택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위는 엔도르핀, 즉 기분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화학 신호가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요소로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을 쓸어내고 깊은 기쁨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상의 압박감이 종종 무겁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자기와 연결되는 순간들은 정말 중요해요. 이 순간들은 우리가 여전히 활기차고
여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전히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 즐거움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그리고 사회의 판단 없이 몸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정의 일부분이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쾌락의 아름다움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수면은 사라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자기 즐거움 뒤에 오는 이완은 긴장을 완화하고 더 깊고 평화로운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 누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신체적 이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층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자위는 자기 인식과 자기 연민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주체성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종종 취약함을 느끼는 세상에서 이 실천은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이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체의 변화로 인해 단절되거나 실망하는 대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힘이 되는 경험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노인들에게 자위는 나이 들어가는 몸과의 연결을 되찾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돌봄의 행위가 더 깊은 무언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이 중요해요. 자위가 건강한 습관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넘어가면 육체적, 감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결과는 종종 간과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힘을 주는 것과 과도함 사이의 미세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친밀한 행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육체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많은 노인들에게 자기 즐거움의 행위는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성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생식기 신경의 과도한 자극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각적인 민감도 증가와 더 강한 쾌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증가된 민감도가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감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과민 반응이 답답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나 더 강렬한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과 불안이 커지자 본래 기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행위가 이제는 좌절의 원천이 되어 매번 덜 만족스러운 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노년기에 과도한 자위의 가장 큰 영향은 육체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에요. 제 경험상 많은 노인들이 단순히 육체적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위에 의지하게 됩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감 같은 감정들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종종 줄어듭니다. 가족의 역할이 변하고 가까운 친구나 파트너를 잃기도 하죠. 한때 우리 삶을 연결해주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사라집니다. 이런 조용하고 외로운 순간에 자위는 일시적인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고립의 아픔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기 즐거움의 행위가 위안의 주요 원천이 되면 위험한 감정적 공허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빠른 해결책처럼 더 깊은 감정적 필요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 의존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본래 위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제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고립은 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종종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만족에 고립된 세계로 리트리트 할수록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들은 주변 세계와 점점 더 단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위는 마음을 다해 실천할 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믿을 수 없을 만큼 치유적이고 힘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신체적인 안도감, 감정적인 연결, 그리고 깊은 행복감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그 힘을 잃게 돼요.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의 그림자가 되어버려서 좌절감, 외로움, 그리고 감정적인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균형을 찾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예전에는 유익했던 것이 이제는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기 인식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자기 연민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기억하세요. 자극을 통해 애정이나 감정적 지원을 찾는 대신 우리는 주변 세계, 친구들, 가족 혹은 전문적인 지원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삶에서 더 건강한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위는 여전히 그 과정에 건강하고 힘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즉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첫째, 노년기에 대한 자위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하고 성적 및 정서적 필요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위는 노인 건강 논의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나, 임상적인 관점에서 자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당히 할 경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위가 과도해지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몸과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신체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자위가 강박적으로 변하면 신체적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온몸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피로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및 신체적 탈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거나 기본적인 활동을 완료하는 것 같은 일들이죠.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심혈관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자위는 실제로 우리가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열정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심장병 증가, 근육 손실, 유연성 감소와 같은 건강 문제들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노화 과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특히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로스 메이시다. 많은 노인 분들, 그 톰브레스타 혼자 사는 분들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위 행위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위 행위가 잦거나 강박적으로 되면 예전의 파트너와 나누던 친밀함을 대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때 공유되던 연결이 개인적인 행동으로 대체되면 상호적인 즐거움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파트너들은 서로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소외되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 행위는 절대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완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실천될 때 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되면 관계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랑의 신체적 연결에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성이 금기시되거나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은 자기 위안을 할 때 내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즐거움은 곧 죄책감, 부끄러움, 심지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쾌락을 경험하고 싶지만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혼란을 상상해 보세요. 쾌락에 대한 욕망과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깊이 뿌리 내린 믿음 사이의 싸움은 누군가의 자존감과 정신적 웰빙에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갈등이 뿌리를 내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감정적으로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져 개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의 자위는 정상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실천할 경우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지어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자위가 감정적 불편함을 피하거나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이 된다면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자위가 과도해지거나 타인과의 감정적 또는 신체적 연결을 대체하고 있다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또는 우울증을 피하기 위한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나요? 당신의 성적 욕구가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이런 기분이 든다면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인식을 실천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파트너와 대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단순히 감정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쾌락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시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는 자위가 언제 더 강박적으로 변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위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정리하며 노인을 위한 자위의 복잡성에 대해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정서적 및 신체적 욕구도 달라집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자위는 위안과 스트레스 해소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지나치게 되면 상당한 정서적 및 신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몸은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나 감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같은 수준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점점 더 큰 불만족감과 심지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 불안, 심지어 우울감 같은 아픈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위 행위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순간에 자기 쾌락은 일시적인 안도감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감정적인 고통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이것이 감정적인 위안의 주요 또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면 그 감정적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이는 더 많은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대신 우리는 내면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매우 해로울 수 있으며 진짜 위험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인 충족을 위해 자위 행위에 의존할수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안도감을 찾는 대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된 느낌을 받으며 감정적 고립에 거품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깊이 개인적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많은 노인들은 성이 금기시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자기 쾌락은 깊은 내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기쁨과 쾌락을 느끼지만 그 뒤에는 죄책감, 후회, 자기 판단의 감정이 따릅니다. 이 감정적 갈등은 쾌락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혼란이 방치되면 불안, 우울증, 그리고 자신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싸움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이클에 갇힌 듯함 이해산반 유남 후 어버주치 마수 유엠에삼나이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위는 마음을 다해 적당히 실천할 때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적, 정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든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정서적 또는 신체적 연결의 필요성을 대체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기인식과 자기연민이 중요해집니다. 한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지지대가 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로움, 불안, 혹은 정서적 연결의 부재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성해 볼 시간입니다. 자위가 한때 파트너와 나눈 친밀감의 대체물이 되고 있나요? 친구나 가족에게서 받는 정서적 영향을 대체하고 있나요? 만약 자위가 당신의 주요 정서적 해소 방법이 되고 있다면 치료사와 이야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거나 더 균형 잡힌 방법으로 정서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은 어떤 나이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고 긍정적이며 힘을 주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더 깊은 연결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실천할 계획이 유치나세슨 님찬코포 브라스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많은 통찰력 있는 논의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풍요로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